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행복한 하루입니다. 벼락치기 문제 풀기 9편 시작합니다. 립스틱 전성분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했고요. 립스틱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 이 부분은 바로 색소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색소에는 여러 가지 사용 제한이 또 딸려 있는데요. 사용 한도도 있고 또 특정 부위에 사용을 해서는 안 되는 부분으로 다 구분이 되어 있죠. 색소는 각 나라마다 규제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반드시 수출하시는 분, 또 수입을 할 경우에는요, 각 나라에 해당하는 색소에 관련된 고시, 즉 그 나라에서 허용하는 색소의 리스트들을 반드시 확보하시고 또 그거에 따른 사용 제한이 무엇인지를 꼭 보셔야 되는데요. 자, 우리나라 거 립스틱은 입술에 쓰지요. 입술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색소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연관성이 있는지를 보시는 게 여기서는 키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여기 적색 206호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찾아내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색소의 또 종류도 굉장히 많고요.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또 그 부분을 또 공부하셔야 되겠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좀 더 살펴보려고 제가 이렇게 따왔습니다. 사실 이 눈주위 및 입술에 사용할 수 없는 그러한 색소들, 타르 색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요 관련된 적색 206호가 나와 있고요. 사용 한도가 3%로 되어 있죠. 나머지들도 쭉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적색 205호, 적색 207호, 적색 208호. 자, 적색 205부터 208호까지는 전부 다 눈주위 입술에 사용할 수 없는 그런 타르 색소입니다. 그 중에 하나 적색 206호가 앞선 문항에 이렇게 언급된 것이고요. 전부 다 동일하죠. 사용한도 3%에.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이 적색과 관련된 부분 이렇게 적어봤고요. 추가적으로 영유아 어린이 나온다. 그러면 반드시 알아야 될 적색이 또 있습니다. 색소, 적색 2호, 적색 102호. 두 가지밖에 없죠. 이 두 가지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새롭게 화장비누도 기억할까요? 화장비누 새롭게 화장품으로 전환됐죠. 2019년도에. 그러면서 화장비누에 사용된 색소, 얼굴에는 사용하고 다른 데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되는 색소. 자, 피그먼트가 무조건 붙어진 이름의 색소는 화장비누에 사용된다. 지금까지 3개가 고시가 돼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원료 중에 사용 한도를 적으시오. RH 또는 SH 올리고펩타이드, 펩타이드 많이 들어보셨죠? 펩타이드 다시 1이라는 성분인데요. 상피 세포 성장 인자입니다. 자, 세포라는 언급이 되어 있네요. 자, 이 문제를 낸 이유가 정답을 일단 보시면 0.001% 굉장히 작은 양입니다. 0.001%까지 사용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초과하는 양으로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굉장히 작은 양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언급을 해 보았습니다. 자, 상피세포 성장인자 이게 뭘까요? 같이 좀 볼까요? 상피세포 성장인자 이는 상피세포의 증식을 촉진하는 성분이다. 상피라는 것은 동물의 체내외의 모든 표면을 덮는 세포층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구성하는 상피조직, 그 세포를 상피세포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구성이 이렇게 펩타이드로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성분입니다. 상당히 그래서 민감한 성분이겠죠. 민감한 성분이라는 거 같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양한 이름의 그 펩타이드 성분들이 화장품 또 전성분명으로서 이렇게 등재가 돼 있습니다. 대한화장품 성분 사진에 나와 있는 언급을 잠깐 보여드린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굉장히 작은 사용 한도를 갖고 있는 성분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존제죠. 보존제 성분인데요. 땡땡의 사용 한도는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의 0.0015%, 굉장히 작은 양이죠. 15ppm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걸 직접 계량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보통 본 성분과 희석된 형태의 제품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 단 메칠 크로로 이소치아 조리논과 땡땡 혼합물과의 병행사는 금지입니다. 자, 본 성분은요, 바로 메칠 이소치아 졸리논입니다. 이 메칠 이소치아 졸리논 상당히 유해성이 있는 성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양이 사용 제한으로 걸려 있고요. 반드시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만 또 한정돼서 쓰고요. 기타 제품은 사용 금지입니다. 그리고 메칠 이소치아 졸리논 이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형태의 혼합물은 단독으로 각각 쓸 수 있지 혼합된 형태와 같이 쓰게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본 성분은
여러분 앞에서 잠깐 언급을 드렸었는데 가습기 살균제 기억하시죠? 역대 최악의 그런 사고였었죠. 흡입 독성을 간과한 그런 최악의 참사였는데요. 이 성분과 연관된 부분입니다. CMIT, MIT라고 표현하는 이 성분들은 이 화장품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철저한 사용 제한을 두고 사용을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제품이 가습기 살균제에도 사용됐다는 사실 기억하고 있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여하튼 이 성분들로 인해서 또 흡입된 형태로 해서 문제가 된 그런 성분입니다. 상당히 안타까웠던 그런 사고였는데요.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자, 본성분 메칠 이소치아졸리논과 관련된 본성분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보존제 성분으로 현재까지 계속 고시가 돼 있는 성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 즉 뭐 샴푸류 이런 쪽이죠. 바디 클렌저 뭐 이런 형태의 제품들의 사용이 가능하고요. 실제 과거에는요 상당히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적은 양 소량으로도 강력한 그런 보존제 역할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회사에서 본성분을 사용하는 그런 제품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간혹 실제 사용하고 있는 제품도 있으니까 사실 찜찜하죠. 흡입이 되는 순간 또 특히 이런 에어로졸 타입의 그런 제품에 만약에 이것을 사용하고 있다면 큰일 날 그런 성분이니까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문제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보존제와 관련된 부분 또 기타 다른 부분 연모제와 관련된 부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어떤 문제의 의도를 가지고 본 문항을 냈을까요? 한번 풀어볼까요? 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원료입니다. 가나 다 세 가지. 벤조익 액시드 기억하시죠? 그 염료와 땡땡은 사용 한도가 0.5%. 그리고 파라하이드록시 벤조익 액시드 그 염료와 땡땡은 단일 성분일 때 0.4, 혼합상일 때 0.8. 그 중에 페닐은 제외. 치오글라이코릭 액시드 그 염료 및 땡땡은 연모제 치오글라이코릭 액시드로서 1% 사용 한도를 가지고 있다. 자, 땡땡은요 에스텔류입니다. 그 염류는 이미 시험에 나왔던 그 단답형 문항이었습니다. 염류. 근데 이 에스텔류는 아직까지 그 나온 전례가 없어서 에스텔류 어떤 것들을 에스텔류라고 할까요? 에스터결합 형태인데요. 메칠, 에칠, 프로필, 이소프로필, 부칠, 이소부칠, 페닐 이런 것들이 에스텔류입니다. 그래서 엑시드 타입의 OH죠. 여기와 에스터 결합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메칠이 붙거나 에스텔류 다음과 같은 부분이 붙어 가지고 사용이 가능한 성분으로 이렇게 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스텔류인데요. 여기서 한 가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 바로 파라하이드록시 벤조익 애시드와 그 염류 및 에스텔인데요. 과거에 보존제로서 굉장히 많이 활용됐던 성분입니다. 우리 파라벤 많이 들어보셨죠? 파라벤류. 그것이 바로 여기 파라하이드록시 벤조익 애시드의 그 에스텔류가 파라벤입니다. 메칠파라벤, 그럼 메칠파라벤이고요. 에칠파라벤, 또 프로필파라벤, 부틸파라벤 다양한 형태가 있죠. 그래서 그런 파라벤을 쓸 때는 각각 여러 종류 중에 단일 성분일 때는 0.4%까지, 혼합 사용일 때는 합쳐서 0.8%까지라는 거, 그리고 중요한 거, 페닐은 제외, 즉 페닐파라벤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엔 사용이 가능한 부분에 포함되어 있다가 이것이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다시 재분류가 된 거죠. 그래서 페닐파라벤은 절대 사용하면 안 된다.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이 있었지 앞서서 채모제로서 치오글라이코릭 애시드. 이 치오글라이코릭 애시드는 정말 다양한 기능,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성분이라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반복 학습하도록 할게요. 기능성 화장품으로서 채모를 제거하는 기능을 가진 제품 기억하시죠? 자료 제출이 생략되는 그러한 제품의 성분 및 함량에 바로 치오글리콜산, 이것이 바로 치오글라이코릭 액시드입니다. 이것이 나오죠. 여기에도 시험 문항으로서 단답형으로 또 여러 가지가 나왔었는데요. 제모, 채모의 제거도 그 효능 효과로서 시험에 출제된 이력이 있지요. 같이 기억하실게요. 자, 기능사장품 자료 제출이 생략되는 성분 치오글리콜산 80%짜리 치오글라이코릭 액시드, 치오글라이코릭 액시드로서 3.0, 4.5까지 이렇게 사용이 되면은,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 제형이 액제나 크림제, 로션제,
에어로졸제 이렇게 네 가지 형태면 효능 효과가 제모고 또 용법 용량이 보시는 바와 같은 형태면 자료 제출이 생략되는 기능성 화장품으로서 심사에 대한 면제를 받으면서 쉽게 기능성 화장품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치오글라이콜릭 액시드와 그 염료 및 에스텔류 이건 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용도와 그 함량이 다 다릅니다. 잠깐 여러분들 요 부분 요번 기회에 확실히 좀 암기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겪었던 과거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번 보이스피싱을 당했었습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했는데 핸드폰을 통해 가지고 제 계좌에 있는 그런 돈들을 빼가려는 그런 나쁜 무리들로부터 멍청하게 속아 넘어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 핸드폰의 부분을 돈을 빼갈 때 반드시 그 비밀번호나 인증번호를 요구를 하죠. 자, 인증번호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제가 잊지 못할 인증번호 11512 다섯 자리 숫자에 대한 부분으로 보이스피싱의 인증번호를 넘겨줄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결론적으로는 피해는 보지 않았는데요. 11512 그래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11512 자, 그거 기억하시면서요. 치오글라이콜릭 액시드 그 염료 및 에스텔류 11512 기억하시죠? 퍼머넌트 웨이브형 헤어 스트레이트너 제품 치오글라이콜릭 액시드로서요. 11% 우연찮게 딱 앞에 11512에 11 겹치더라고요. 물론 그 세부적으로 그 퍼머넌트 웨이브형 헤어 스트레이트너 제품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1호부터 9호 9가지의 그 제품류가 있는데요. 각각에 대한 제품에 따라서 이 두 가지는 또 5%, 19%에 해당하는데 이건 좀 예외적인 사항이고요. 일반적으로 11%. 그리고 또 채모를 제거하는 제모용 제품의 지오글라이콜릭 액시드로서는요. 5%네요. 자, 11512에 자, 두 번째 5%입니다. 연모제 치오글라이콜릭 액시드 두 발을 염색하는 데 쓰는 거죠. 여기는요. 1%네요. 자, 11512에 네 번째 1%입니다. 마지막으로 두발용 제품인데요. 사용 후 씻어내는 두발용 제품에는 2%입니다. 그래서 보이스피싱 11512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같이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보이스피싱은 농담인 거 아시죠?